상철은 옥순과 잘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꺼냈죠. 거리라든가 이주 문제라든가 미래 같은 것 말입니다. 남녀간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옥순은 점점 곤란해했다는 겁니다. 상철은 나름대로 잘 돼보려고 말하는 것 같은데요. 왜 옥순은 더 힘들어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상철이 현실적인 대화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관계를 맺는 순서가 뒤집혔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음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상철은 벌써 옥순에게 자신의 현실의 짐을 함께 들어달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라니까요. 이번 시간에는 오화 전반부를 시간 순서대로 미세한 행동 분석을 보되 상철과 옥순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가볍게 부탁드립니다. 맨 처음에는 광수님이 여자들 숙소를 방문을 해서 비타민을 전달해달라고 하는 센스를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이제 대화를 하는데, 옥수님이 되게 광수님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이런 말들은 상철에게서는 잘 하지 않았죠. 이제 코 밑에 점이 있다거나 관심이 없으면 이제 잘 보지도 않죠. 그래서 잘 보면 이 옥수님의 자세가 이렇게 앞으로 조금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광수님은 좀 편안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성들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순자님은 영숙의 마음속에 영식이 있다는 걸 동시에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마침 또 이때 영식님이 순자님을 불러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대화를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영식님에 대해서 저번 주에 펼린 그 미방본을 아마 다음 시간에 저랑 같이 볼 텐데요. 되게 정교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영식님 특징이에요. 근데 지금은 조금 밝은 면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아들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한 단계 더 진보를 해요. 내 생각도 겸 너의 생각도 좀 겹치고 라고 하면서 이게 은근슬쩍 탁탁탁탁 집어넣거든요. 살짝 내가 너한테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식님은 화제가 던져지게 되면 그 화제 다음에 상대방으로 연결짓는 그 능력이 되게 출중합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다른 연애 프로그램인 누난 내게 여자야 2에서도 이 준한씨가 이런 화법을 되게 많이 적용을 하거든요. 어떤 소재를 던져도 나는 당신과 이걸 처음 해봐 라고 하면서 알면서 속는 거짓말, 하얀 거짓말 해야죠. 그 말을 이제 탁탁탁 집어넣음으로써 정말 내가 이 사람과 처음 하는구나 라는 그 몽글몽글한 느낌을 집어넣는 걸 잘하는데, 지금 영식님도 화법을 잘 들어보면 되게 정교합니다. 눈을 떴을 때 아들 생각이 감정이 나는 거야. 그리고 너의 생각도 나는 거야. 그렇죠?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 영식님 아주 정교해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법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영식님도 어느 정도 좀 현실적인 것들을 같이 고려를 해요. 그래서 정말 연애관이 이제 잘 맞는지, 그러니까 연애 현실에서의 현실인 거죠. 무조건 이 사람이 좋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연애 현실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부분은 나랑 너랑 잘 맞는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싶다. 그리고 나서 영식님이 어쨌든 영숙님하고 먼저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어쨌든 되게 순잔 입장에서는 기분은 안 좋겠지만 얘기 안 하고 있다가 난리 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래서 영순님과 얘기를 먼저 해보는 게 낫다는 말에 자기도 모르게 자세를 고쳐왔는 순자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이 순자님의 손이 확 오그라들더라고요. 영순님과 좀 데이트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아직 영숙님과 내가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영식님이 좋게 말해줍니다. 오늘 결정을 해주는 게 예의다. 약간 조금 룰에 대해서 되게 잘 아는 느낌이었어요. 지금 영식님은 잘 보면 요리조리 다 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방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친구가 이런저런 조언을 해줬다고 하는데, 그 조언만으로는 저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조언을 하는 거랑 그거를 실천하는 거랑은 많이 다르거든요. 저는 영식님이 되게 머리가 이런 잘 돌아가는 사람이라고 현재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인터뷰할 때도 순자님이 좀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만큼은 순자님도 영식님에 대해서는 나쁘게 보지 않고 있고, 제가 큰 틀에서 봤을 때 사실 광수에 대해서 어느 순간 지금 지워져 있는 상태죠. 그 당시에 데이트를 영식님과 어제 했을 때는 광수님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얘기하긴 하셨지만 거의 사라진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되게 신기해요. 인간의 미세한 행동이나 어떤 말의 미세한 어감들이 사실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단서를 준다고 봅니다. 순자님은 광수님과 뭔가 더 진행할 생각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여성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순자님은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여자랑 데이트한다, 영식이 하면서 옆에 있던 영숙을 흘낏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동시에 한편으로는 조금 이게 돌싱 편에 약간 잔잔한 이유기도 한 것 같아요. 이렇다고 했을 때 보통 다른 기수나 일반적인 그 싱글 기수였다면 그죠, 서로 기싸움하고 신경질하고 그런데 지금은 영숙님도 그렇고 계속 중화가 들어가요. 약간은 그쵸, 우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쟁으로 약간 질감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남자들이 서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 영식님의 말이 조금 애매하긴 해요. 데이트는 좋았다. 물론 좋다고 표현한 것은 나쁘지 않긴 한데, 반대로 광수는 이제 옥순이다, 확실하다라고 말하고 있기도 하고요. 식사를 마친 영술은 영자를 통해서 영숙을 부르는데요. 조금 이때 약간 의아한 게 있다면 그 영숙님이 장난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영자님한테 저기요 노래 그만 부르시고요 라고 하거든요.
뭐 친해서 그냥 장난친 거겠죠. 노래 그만 부르고 나 좀 도와 뭐 그런 의미였는데 막상 영수가 자신을 부른다는 말에 자신도 모르게 양손이 안쪽으로 모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가령 상철이 아니면 영숙님이 관심 없는 사람이 불렀어도 이렇게 신체적으로 반응을 했을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영숙님과 영숙님이 대화를 하게 되는데 문을 열면서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 영숙님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반대로 영숙님은 이제 걸어가면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장난인 듯 하면서도 동시에 또 뭔가 두 사람의 대화가 마냥 나쁘진 않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영숙님이 말은 세게 하면서도 계속해서 영수에게 기회를 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데 조금 긴장하긴 했죠. 손을 보면. 물론 영숙님은 오늘은 영식님을 선택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말을 듣고 당연히 기분이 안 좋겠죠. 자신도 모르게 현일미를 하고 있는 영수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숙님의 얘기도 잘 들어보면요. 계속 기회를 주는 듯한 뉘앙스예요. 술을 안 마신 상태에서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인터뷰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죠. 술을 안 먹었을 때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다고 하거나. 그래서 저는 조금 이런 부분들이 영숙님이 생각보다 기회를 많이 준다. 그리고 동시에 말도 잘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진다. 호감도가 막 올라가는 느낌이다. 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또 욕해요. 아이씨, ABC 하면서. 자,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두 사람이 티격태격 대화를 잘하긴 합니다. 그래서 영숙님도 뭔가 욕설을 들었을 때 조금 표정이 안 좋아지는 듯 하면서도 계속해서 영수의 마음에 대해서 궁금해요. 근데 왜 어제 옥수님을 선택했어?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았다. 차분해서 진지한 모습이 돋보였다. 라고 하면서 참 역설적이죠. 다른 사람들은 마이너스다 하면서 다 피하고 있는데 영숙님은 계속 기회를 줘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제 약간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사람 다 별로라는 것이 아니라 결이라든가 그런 사소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하면서 좀 아량 있게 보고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목하는 술을 안 먹었을 때 어떤 모습인지가 중요하다. 반대로 영수님도 그런 영숙님의 약간 독특한 모습들에 비해서 영식님처럼 모두에게 친절하다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조금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영식님이 영숙님을 불러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문제는 어제까지는 50대 50이었다라는 말에 표정이 썩 좋지 않은 영숙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서도 영식은요 55대 45를 하면서 오늘 좀 착장에 신경을 많이 썼다 하면서 또 되게 좋게 표현해요. 이게 영식님이 되게 영리해요. 말씀하신 거 보면은 기분 나쁜 말 하면서 다시 그 사람이 기분 좋게 하는 말 딱 넣기도 하고 그러니까 영숙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나도 오늘 사실 영식님과 데이트를 할 것 같았다. 자, 오랜만에 이렇게 또 핵장구를 또 잘 굴리는 분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얼굴에 미소가 지어진 듯한 영숙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죠. 영식님 전 보통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되게 말 잘해요. 말씀 잘해요. 자, 그 다음에 옥수님과 상철님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두 사람의 대화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많이 알고 있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두 사람이 앉아서 이제 대화를 시작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상철은 앉자마자 다시 현실적인 부분들, 즉 옥순이 그렇게 썩 궁금해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고 좀 느껴지는 부담스러워하는 이제 그런 대화를 계속 꺼내죠. 그래서 옥순이 중간중간 너무 진지하면 안 될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지금 상철은 현재까지 제가 느끼고 있는 바로는요. 현실이 앞에서 변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감정이 커지고 그러다 보면 또 막상 어떤 일이 닥쳐도 두 사람이 감정적으로 유대가 있기 때문에 그 유대를 바탕으로 이제 뚫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선 현실은 변할 수 없어. 그 현실 내에서 우리는 뭔가를 해야 돼. 근데 모순이 발생해요. 그 현실 앞에서 나는 옥순이랑 잘 안 될 것 같아. 근데 나는 옥순이랑 잘 되고 싶어. 그러면 이 변할 수 없는 거대한 현실 앞에서 옥순을 설득시켜서 너도 이 현실에 대해서 무거운 짐을 느껴야 돼. 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너무 큰 미래를 지금 옥순조차도 사실은 옥순을 위해서 이런 말 하는 건데 그 거대한 현실을 이루기 위해서 지탱하기 위해서 옥순조차도 내 인생의 주변에 소중한 사람조차도 옥순조차도 그 현실을 지탱하기 위한 기둥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저는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철이 계속해서 같이 있을 땐 재밌지만 막상 둘만 있으면 이렇게 진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상철은 나름대로 제3의 길을 제시를 했던 것 같아요. 원래 내 꿈은 미국 영주권 신청도 해놨다. 그래서 사실 상철이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원래 목적은 당신도 나랑 당신이랑 서로 여기가 맞지 않으면 같이 미국 가서 살래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옥순이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일까요? 그 이야기를 하려면 우선 옥순도 상철을 좋아해야 됩니다. 물론 현실적인 부분을 도외시하고 먼저 좋아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대충 수습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긴 하지만요. 반대로 상철처럼 너무 큰 무게를 주게 된다면 상대편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을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디까지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거고 어디까지는 각자 짊어져야 되며 어디까지는 도저히 이거는 감내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각각 각기각팔해야 되는데 지금 상철 머릿속에는 한 대로 한 대 다 엉클어져 있다 보니 그 느낌이나 어떤 걱정이나 불안들이 무럭무럭 커지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잘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 옥순 입장에서는 정말 잘 되려고 이 말 하는 게 맞나? 도대체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 거야? 어떤 이야기를 함께 하기 위해서는요. 그 이야기를 함께 해야 하는 전제를 공유를 해야 됩니다. 상대방 또한 그 이야기에 맞아 나도 그 이야기 정말 하고 싶었고 너를 알아보고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 현실의 짐들에 대해서 말해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금처럼 상철이 혼자 고민하고 혼자 한쪽 방향에서 계속 얘기를 하게 된다면 옥순 입장에서는 마치 외국인이 외국어로 자신에게 뭔가를 호소하는데 왜 그걸 나한테 호소하는지 번역이 안 되는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약간 옥순님도 약간 어떻게 보면 그때는 그랬지만 만나보니까 괜찮아서 생각보다 내가 영업장을 사업장을 옮기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더라 일 수도 있고 그래서 옥수님이 대놓고 말씀하시죠. 우선 카메라를 보신 다음에 지금 급했구만 하면서 여기까지만 들어도 재밌었어 라고 하면서 이제 일어나려고 해요. 근데 상철이 계속 말을 꺾어요. 나는 당신에게서 뭔가 많이 들은 게 없다 현실적인 거. 여기서 상철은 이제 두 번째 실수를 하시는 거죠. 상철이 일방적으로 얘기를 했지 두 사람 모두 같이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암묵적인 분위기 속에서 상대방의 정보만 이제 일방적으로 들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옥수는 동의한 적이 없어요. 근데 상철은 역으로 나도 얘기했으니 너도 얘기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나오게 되면 내가 얘기한다고 동의한 적 있어? 라고 반발을 하겠죠. 그러니까 옥순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라고 표정이 되게 달라졌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 표정 보면서 제가 좀 많이 웃었는데요. 거의 진짜 정색 일부 직전이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이런 옥순님의 표정을 보면서 진짜 옥순님은 좀 많이 참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상철님이 악의적으로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화라는 거는 상대방 또한 재밌어야 되고 즐겁고 편해야 되는데 점점 옥수님은 상철님의 그런 진지한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좀 약간 기분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옥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9살 연하에 고흥까지 간다? 주변에서 다 반대할 거예요. 자,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으면 사실은 옥수님이 정말 기회를 많이 준 거면서도 거절하는 거기도 합니다. 기회를 많이 준다는 건요. 상철, 너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나의 입장에서 좀 설득을 시켜줘. 너는 지금과 같이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말리면 넌 어떻게 그 사람들을 설득시킬 거야? 또 내가 그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뭔가를 줘야 되는데 지금 너가 나한테 보여주고 있는 이 태도들은 설득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더 설득이 당하게 생겼어. 너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 말해. 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상철은 조금 동의하는 듯 하면서도 그렇군요. 옥순이면 고민이 많이 되겠다. 여기까지 이제 공감했어요. 페이싱까지는 잘 이루어졌어. 근데 다시 자기 얘기를 돌아가요. 거기에 대한 확답을 받은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옥수님 이제 열받는 거예요. 그 확답을 내가 왜 너한테 제공을 해야 돼? 너가 나한테 100개를 제공해도 내가 한 개를 받을까 말까야. 받을 말까인데 라는 생각으로 어떤 확답? 어떤 확답이라면서 역으로 이제 화를 내지 않을까요? 내가 왜 지금 어떤 확답을 해야 되는 거지? 라고 말이죠. 그래서 상철의 이 말에 대해서 옥수는 동의를 못 할 것 같아요. 호흥에 내려가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확답? 그거는 나 또한 너가 마음에 든 다음에 얘기해야 되는 거지 않나? 단계를 너무 많이 건너뛰었다고 생각하지 않니? 라고 옥수는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실제로 이후에 옥수님도 인터뷰를 하시면서 광수와 했던 그 대화 내용을 비교하면서 광수는 배려를 했고 상철은 자기가 해야 할 질문과 대화에만 몰두한다. 무거운 질문이 너무 많아서 차이가 많이 느껴졌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특징이에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옥수는요 결국 기승전 광수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유명한 그 장면이죠. 숙소에 모여서 거실에서 영철님과 나머지 두 분이 이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먼저 광수님이 상철에 대해서 묻긴 했어요. 이런 부분이 조금 애매하긴 해요. 광수가 아예 상철에 대해서 의식한다는 거는 조금씩 드러나긴 합니다. 근데 뭐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는 있겠죠. 역시 옥수님? 하지만 광수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철이 조금은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은 광수도 말을 그 상황을 좀 애매하게 그냥 저도 그렇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광수는 난 이제 1순위로 좁혀졌다 5순위로 좁혀졌다는 말을 상철이 없는 데서 얘기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철 입장에서는 모르겠죠. 분위기로만 이제 파악을 할 수 있는 거고 문제는 그 이후에 계속 또 상철이 장광설을 펼칩니다. 자기소개 바뀌었고 데이터가 바뀌었고 뭐 거리 문제 자녀 문제 그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광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 이야기를 내가 왜 들어야 되지? 그 두 번째로는 그만큼 내가 옥순과 많은 대화를 했다는 걸 나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가? 웬만하면 상철의 이런 문제는 사실은 두 사람이 잘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인 조건들을 얘기하면서 계속 갈지 말지를 결정할 때 많이 하는 말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상철의 얘기에 광수가 순간 씁 하면서 조금은 못마땅한 듯이 보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상철은 광수에 대해서는 좀 경쟁심을 느낄 수도 있고요. 좀 불편하다는 감정이 있는 것 같은데 반대로 옆에 있는 영철에 대해서는 조금 호의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약간 상철도 좀 갈리는 것 같죠. 영철은 어떻게 보면 약간 동네에 있는 삼촌 같은 친근하고 푸근한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 같고
그 이후에 다시 광수가 대화에 끼어들긴 한데 조금 광수님도 말이 날카롭긴 해요. 영철님이 영숙님 선택했을 때 두 분이 안 어울린데 이건 이제 영철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했던 말이긴 하지만 조금은 이제 말을 얻는 걸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한참 대화를 하다가 다시 상철님이 광수님 하셨냐? 라는 말에 그렇게 나는 방금 하고 왔다 라는 말로 이제 대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상철 입장에서는 조금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이제 두 사람이 대화를 시작했을 때 광수를 먼저 상철에게 묻긴 했어요. 근데 상철이 대답을 또 안 했죠. 네, 그건 맞아요. 방송상의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그건 틀린 말이 아니긴 해요. 그리고 광수도 어느 정도 상철을 의식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상철이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부분들을 조금 고려하는 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들어요. 당연히 연적은 사이가 좋을 수가 없다. 마음에 안 드는 게 당연하다. 중요한 건 서로 마음에 안 드는 거를 전제하면서도 그 안에서 관계를 어떻게 꾸려나가는가가 전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제가 20기 광수님을 좋게 보는 이유이긴 합니다. 그 당시에는 현숙을 사이에 두고 우리 20기 영식님과 경쟁을 했지만 쿨하게 인정하고 또 아니다 싶으면 이제 포기하는 그런 멋진 모습도 보였거든요. 보통 약간 지금 이 관계는 조금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쌓이기 시작하면서 날카로워지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저는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이후에 상철님 이제 대화를 하시면서 나는 이제 도시에서 못 살 것 같다는 말씀 하시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연결이 잘 안 되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인터뷰 장면이고 편집이 들어갔기 때문에 갑자기 왜 이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조금 살펴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쩌면 상철은요 도시의 광수 같은 사람도 있고 동시에 옥순 같은 사람도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이제 뭐 쪼잘하다고 볼 수 있는 경쟁을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옥순을 꺼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건 이제 상철님 입장인 거고 어떻게 보면 상철님은 모두가 솔직해야 된다. 모두가 이래야 된다는 그 관념을 좀 강하게 믿고 계신 건 아닐까. 동시에 상철 또한 옥순과 대화를 하면서 뭔가 대화가 안 된다. 왜 옥순은 자꾸 나와 이런 진지한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거지? 나한테 솔직하지 않은 건가? 라고 도시라는 그 관념으로 묶어서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 도시에 살면 저렇게 조금 겉과 속이 다르려나? 겉과 속이 다르다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람을 배려하고 서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 말하지 않은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조금 솔직하기를 바라는 사람들 사이에서 상철 입장에서는 답답하다고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철님이 솔직하려고 하는 모습이 무조건 나쁘기만은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타인에게까지 당연히 너도 그래야 한다고 하는 순간 압박으로 변질된 위험성도 있죠. 광수가 상철에게 솔직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도의적인 이제 의무는 있겠지만 동시에 상대방을 솔직하지 않다면 그 상대방을 바꾸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하면 변하지 않는 상대방 앞에서 내가 다르게 대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도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정영호가 이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정희는 아마 경수와 한번 대화를 해보고 틀었으려나? 원래는 처음부터 계속 경수였다고 하지만 경수가 관심이 없다는 걸 느끼고 틀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다면 뒤에 영순님과 또 다른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잘 보니까 또 정숙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영수 입장 마음속에 지금 정숙과 영숙 둘이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자, 그럼 이 관계가 되게 애매해지지 않겠습니까? 정숙은 부치게 보고 있어요. 뭐지? 나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던 우리 연하남 영호가 정희랑 대화를 하고 있네 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정숙은 영수와 대화를 하는 그 목적이 그냥 이제 약간 친구처럼 돼가지고 하는 걸 수도 있겠어요. 영수랑 대화했던 목적이요. 그래서 따라 나왔나? 뭐 알 수는 없긴 하지만 어쨌든 뒤에 정숙과 영수가 있는 게 저는 좀 신경이 많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올라가고 있는 정숙의 모습을 영호가 지켜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다음에 한번 데이트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로 좋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영자님과 영철님이 숙소에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영자님도 알고 있어요. 서로 장난치면서 영철님에 대해서 나 왜 안 깨웠어? 또 영철님이 이제 그 말 듣고 생각이 조금 이제 약간 정리가 잘 안 되시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버벅이면은 계속 이제 장난스럽게 이제 잡돌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웃으면서 이게 내가 뭐라고 한다고 생각해? 이게 뭐라 하는 거야? 라고 한다거나 상당히 재밌게 귀엽게 두 분이서 장난치고 그러시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씩 이 영자님이 설득을 시키더라고요. 나는 오빠가 와줬으면 좋겠는데 왜 나만 시켜야 돼? 라는 말에 자, 그래서 먼저 이 영자님이 데이트 신청을 하더라고요. 대화 신청을 하더라고요. 자, 2화 때인가 3화 때는 거짓말하지 마 하면서 싸우더니만 어느 순간 뭐 사랑 싸움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대화를 하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철님이 좀 약간 말씀을 버벅여요. 저는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딱 그건데 뭐 딱 이거지 선택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영자 입장에서는 무슨 말이야 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영철이 영자님밖에 없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라는 말을 듣고 표정이 좀 펴지긴 하십니다. 보면은 그렇게 말씀이 능수능란하다는 느낌은 저는 많이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참 두 사람 사이가 어떻게 될지. 자, 그래서 영자밖에 없다는 말에 바로 영자님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어제는 뭐 옥순 9대1 이래놓고는 무슨 하면서 자기가 말하면서 자기가 웃어요.
약간 영자는 조금 장난치면서도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마음속에 나밖에 없기를 좀 바라셨던 게 아닐까. 뭐 그건 당연히 서로 잘 돼가는 연인들 사이에서 생각할 법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해놓고는 자기가 웃더라고요. 뭐지? 하죠. 그래서 영자는 장난을 치면서도 동시에 한편으로는 계속 확인을 해요. 끊임없이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잡돌이가 들어가고 있는 영자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옥순 1이라도 있는 거 맞아?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는 거 맞아? 라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목을 부여잡고 당황해하고 있는 영철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영철도 같이 장난치는 것 같아요. 0.5, 정인도 0.5 이런 식으로. 근데 막상 상대편 같이 분리수거를 했던 정인님도 그렇고 전부 다 영철님이 영자님밖에 없다. 딱 원픽이 계셔서 라고 우린 이름도 기억 못하죠 라고 하는 등 다 장난을 치거든요. 근데 반대로 영철 입장에서는 내가 0.5를 넣어줘야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예 마음 없어 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매력까지도 부정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영자님도 인터뷰하면서 기분은 좋으면서도 나는 솔로 22기 경수님이 그 .5 얘기했다가 한바탕 난리 난 적이 이제 본방 때 있지 않았습니까? 그 느낌을 저는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도대체 .5는 뭐야 하면서 좋아하고 있는, 손은 오그라들고 있지만 영자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다음으로는 또 상철님이 옥수님을 눈여겨보다가 이제 대화 신청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상철님이 대화 마저 할까요? 라는 말에 옥순의 표정이 매우 안 좋아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두 사람이 대화를 하게 되는데 옥순 입장에서는 아니 이걸 내가 왜 듣고 있는 거야 싶지 않을까요? 별로 궁금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알아가면 그만인 건데 왜 상철은 혼자서 현실을 다 짊어지고 있는 걸까?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짐을 왜 나한테까지 옮기는 거야?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참 역설적입니다. 상처는 잘 되려고 이런 말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상대방과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아랫돌 깨어서 윗돌 깬다는 말처럼 윗돌 괜다는 말처럼요, 우선 두 사람의 관계가 잘 되어야지만 이런 말 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뭔가 전후 관계가 좀 바뀌었다는 느낌? 자, 그래서 굉장히 골 때려 하고 있는 옥순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명치를 두는 이 자세, 좀 옥순님이 심적인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MC들이 되게 좋은 말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질문의 종착지는 옥순의 최종적인 이제 컨펌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동시에 상철은 옥순에게 어떤 역할을 옥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놓는 걸 수도 있어요. 내가 이런 말 하더라도 연장자인 누나인 연상의 당신은 다 받아줄 거다. 그렇지? 라고 하는 대답을 원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옥수는 얘기합니다. 남자가 살림 절대 안 된다고 그랬다. 친구들이. 계속해서 옥수는 자기가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친구들이 거절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긴 한데, 그만큼 옥수는 상철 입장에서는요, 이 사람들은 주변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내가 이 사람과 잘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광수님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도 다 지켜보고 있었고요. 실제로 이제 광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너무 오래 대화를 해서 내가 대화를 못했다. 견제되는 마음보다는 옥순이 힘들까봐 더 걱정이다. 그리고 저는 어느 정도 웬만하면은 이것 또한 광수가 견제하는 마음에 이런 말 한 게 아닐까 싶긴 한데요.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보니까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결국 그래서 저는 상철님이 궁극적으로 지금 추구하는 거는 이런 나를 받아줘라고 옥순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받아주는 사람과 어떤 쏟을 수 있는 사람이 나뉘었다는 측면에서 뭔가 동등한 관계라고는 보기 힘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옥순이 거의 최종적으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이 나와버렸어요. 다른 분들하고 얘기해도 돼. 자, 다른 사람 알아봐라. 아직까지는 이 말 나오면요, 잘된 경우가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사람 알아봐라. 근데 상철이 그 말을 다시 꺾어요. 자기 나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옥순을 이제 붙잡고 싶었겠죠. 나는 이제 재고 싶지 않다고 하고 있고, 반대로 옥순은 솔로 나라에서 어느 정도는 재야지 라고 정반대로 지금 계속 꺾죠. 즉, 이 말을 듣고 제가 어쩌면 상철 또한 되게 조금 모순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상철 또한 중간에 옥순에게 대화를 했던 적이 있죠. 그리고 처음에는 영자님을 선택을 했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뭔가 이상한데? 상철은 첫인상은 영자를 선택을 했고 중간에 영숙님과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죠. 그러면 옥순 입장에서는 야, 너도 마찬가지 아니오? 라고 하면 또 할 말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거의 대놓고 옥순님이 나 너무 힘들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쉬고 싶다. 어쨌든 우리가 잘 된다면 내가 공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옥수님이 최대한 좋게 이야기는 해요. 그러자 이제 상철님이 또 급발진합니다. 나의 최종 목표 꿈은 전 세계에서 집 한 채 사는 거야. 즉 옥순이 나를 받아준다고 하거나 그 희망이 드니까 또 갑자기 좀 업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나의 다른 이야기들도 받아주지 않을까? 라고? 근데 정말 옥수님은 이 말을 했던 그 목적이 내가 상철의 그런 너의 다양한 부분들도 내가 감내할게. 그만큼 난 너가 좋아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한 거지, 그냥 최대한 예의상 좋게 마무리 지으려고 했던 건지, 그리고 동시에 상철은 어쩌면 옥순이 그렇게 좋게 마무리 지으려고 나에게 말했던 게 아닐까라고 하는 갑자기 이제 지금처럼 급발진을 하면서 자기 인생 얘기를 한 건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급발진해요. 이만큼 나는 너를 선택하기 위해서
내가 서로의 꿈을 포기해가면서도 맞춰 사는 거다. 나는 이러이러한 꿈이 있는데 그 꿈을 너에게만큼은 나는 포기할 수 있다. 그만큼 나는 너에게 되게 크게 어필을 하고 있는 거고 혹은 너가 좋아. 그리고 동시에 나는 되게 한편으로는 멋진 사람이라 생각해. 즉 지금 현재 저는 어떻게든 옥순에게 자기를 어필함과 동시에 구애를 함과 동시에 자기를 받아달라고 하는 상반된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차원의 각자 무관한 역할을 동시에 옥순에게 맡겼기 때문에 옥순이 지금처럼 힘들어한다고 생각합니다. 둘 중 하나만 해야 돼요. 그냥 누나처럼 약간 고민 상담도 하고 내 인생에 뭔가를 얘기했을 때 그렇구나 하면서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누나 내가 알아서 할게, 내 옆에만 있어줘 라고 이제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남자로서의 모습을 더 크게 보여줄 것인지. 근데 지금 이 두 가지를 모두 한다는 거는 옥순 입장에서는 무엇이냐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둘은 다른 차원에 있으면서 동시에 성립하기가 조금 난이도가 있긴 합니다. 그거를 잘 하려면 그만큼 상철 동안 여러모로 자기 삶을 이제 감당하고 다른 사람을 자기 삶에 초대하고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옥순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을까요? 뭔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글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뭔가 나한테 계속 부담을 짊어지면서도 나랑 같이 연애도 하자는 건가? 너무 큰 걸 바라는 게 아닐까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철이 이후에 인터뷰에 했던 말에 포용이란 말이 되게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나의 되게 많은 것들을 포용해주는 사람이구나 라고 상철이 은연중에 여성에게서 바라고자 했던 그 역할을 옥순에게 투영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옥순과 지금 상철이 동상이몽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서로 대화가 겉도는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숙소에 오자마자 이제 맥주를 한 캔씩 따고 있는 옥순의 모습. 그래서 영자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겨우 3일 차인데 상철 말고 광수가 낫지 않아? 옥순은 나 가면 안 돼? 라고 하소연했다고 하는 등, 그래서 옥순이 왜 그렇게까지 상철에 대해서 여유를 두려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옥순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솔로나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열어두려고 했다. 하지만 동시에 옥순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경순이도 좀 염두에 두고 있다 라고 하면서 두 사람의 대화가 마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와 함께 전반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야기를 정리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상철이 악의적으로 그랬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되고 싶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불안과 미래와 계획을 빨리 공유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관계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아직 마음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미래의 무게가 먼저 들어오면 상대는 설득되는 것이 아니라 초대받지 않은 짐을 받은 것처럼 느낄 수가 있거든요. 어느 숲에 짐이 가득한 사슴이 있었습니다. 사슴은 함께 걷고 싶은 다른 사슴을 만나자 자신의 짐을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이것도 내 짐이고 이것은 내가 앞으로 옮겨야 할 짐이고 이 숲을 지나려면 너도 나와 함께 이 짐들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라고 말입니다. 사실 그 말은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직 같이 걷기로 결정한 것도 아닌 사슴에게 그 짐의 무게부터 느끼게 하면 상대는 이 사슴과 함께 하거나 길을 같이 가기보다는 짐을 먼저 보게 되지 않을까요? 물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이야기이기도 하죠.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상철과 함께 했을 때 느낄 따뜻함과 즐거운 감정보다는 상철이 나에게 요구하는 부담을 먼저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좋은 관계는 내 짐을 상대가 들어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어느 짐을 함께 들 수 있고 어느 짐은 각자 들어야 하는지 천천히 확인하는 관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철은 옥순에게 구애를 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자신을 포용해줄 사람으로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옥순은 연애의 설렘보다 관계의 무게를 먼저 느꼈던 건 아닐까요? 이상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5화 후반부를 함께 정리하면서 상철과 옥순의 관계에 대해서 더 깊게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상 끝 매니아와 여러분은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